학생들이 묻는 질문들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카더라에 의존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답변을 만들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갭을 메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오고요. 또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과연 한방이라는 건 없죠. 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합격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너무 힘들지 않게 나만의 노하우로,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만,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누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전공자인데 왜 지원했어요? 또는 이번 에어서울 자소서 문항만 봐도 내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냐, 그 의도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아예 대놓고 나올 정도로 많은 비전공자들이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내 경험은 무엇이 있고 뭘 보완해야 할 것인가? 아주 전반적으로 브로드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어떤 학생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궁금증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항공과 커리큘럼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과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비전공자인데 어떤 점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지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비슷한 스펙인데 왜 갈릴까요?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획일화된 어떤 정보나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을 완성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에요. 면접관님들이 괜히 그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꼬리질문 들어왔다고 좋아하실 일은 아닙니다. 꼬리질문이 들어왔다면 뭔가 괜찮은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의문점을 정확하게 해소시켜 드려야만 합격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거기서 마냥 꼬리질문 받아서 나 관심 받았어, 여기에서 즐거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끗 차이가 합격을 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답변 하나에서 갈린다. 그 답변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점검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답변의 방향성, 준비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들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서비스 감각, 대부분 승무원 하겠다고 하시는 친구들 보면은 감각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적도 있고, 또 이제 공감하는 능력도 나는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MBTI로 많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SJ다, 또는 NF다, NT다, E다, I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로 공감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서비스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하나의 장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느냐, 이런 걸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게 저는 면접에 답변 만드는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면을 캡처해서 여러분 것들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직무 역량을 표현해 나가는 연습, 외우지 않습니다.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외워서 가시는 순간 망합니다. 자, 외우지 않고 여러분의 했던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나만의 강점을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과정, 그 단계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비스 경험 중에서 또 이제 내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선했던 점, 팀워크를 발휘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관련된 얘기는 그 다음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통과하고 영상 통과하고 하는데 2차나 3차, 대한항공은 최종까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태도라고 하거든요. 태도. 네. 어떻게 내가 이제 합격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요거. 장수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이 과정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아, 내가 이렇구나를 분석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해서 나를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강을 찍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그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막 카더라 너무 많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쵸?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의나 공부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태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면접에서 뭘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와 성향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라인에서 고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거든요. 말투부터 표정부터 그 사람의 메시지, 그리고 또 상황에서 맞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까지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것에만 방점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해부터 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모의면접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든 경험이 있다. 아, 나를 변화시킨 적이 있다. 라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보통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는 좀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흔들려요. 내가 이거 아닌가?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태도. 네.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항공과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현실적인 정량 스펙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앞에서 태도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태도 관심 없고 오로지 여기서부터 이제 체크리스트를 돌리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이 토익 점수 550점부터 지원 가능해요. 뭐 IM1으로도 붙은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뭐 평균 700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점도 뭐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4점대 육박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4.5 만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인정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키가 작아도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거든요. 키가 62가 안 됐어요. 앞니치 안 닿았어요. 근데 붙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하소연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량적 평가도 좋지만 이 친구가 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우리는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키가 작아도 스펙이 낮더라도 혹은 뭐 학점 제가 2.7까지 붙는 거 봤거든요. 2.7까지 자소서만 잘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학점으로 사실 좀 약간 걸러내거나 기본적인 것들을 또 이제 필터링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1:1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1:1 개별 컨설팅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룹, 아무리 소그룹으로 해도 나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케어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준비해본 학생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참 난해하죠. 주 1회씩 만날 것인가. 주 1회 갖고 태도가 바뀐다? 정량이 바뀐다? 정말 각고의 노력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말하다. 뭐예요? AI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희 협력 업체인데 제가 이 업체와 코업을 하게 된 계기도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줘도 내가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면접의 기회. 표현력이죠, 결국은. 내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런 답변의 방향성으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자꾸 질문을 주면서 본인이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친구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집에 가서 연습해 볼 수 있는 AI 면접 역량 프로그램, 면접 모의고사, 모의 면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조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뭐 주당 10시간 이상은 좀 투자해서 그쵸? 몰입감 있게 한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라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좀 성공으로 가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학교 우리 다녀봐서 알잖아요. 가방 메고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옆에서 뭔가 코칭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스펙업 그리고 또 항공사 경쟁률 높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다 도전이더라고요. 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게 고난이도의 어떤 이런 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통과하셔야만 항공사 가서도 살아남습니다. 항공사 가면요 더 빡세요. 매번 뭐 시험도 보셔야 되고요.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고객의 목소리와 또 고객 만족도 챙기셔야 되고요. 또 같이 팀원들하고 어우러져야 되고요.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강한 멘탈을 점검하고 싶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낮게 시작하지만 스펙업을 이룬 거 저는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말하다 프로그램까지 연동시켜서 최소한 집중적으로 나의 어떤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친구도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한 3개월 저희도 커리큘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 되던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엄청 칭찬했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뭐 일부러 칭찬한 건 아니지만 정말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죠. 말문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면접 사실 한국말인데 어렵습니다. 영어는 막 엉덩이 붙이고 단어 외우면 되고, 그쵸. 독해하면 되시잖아요. 문법 공부하고. 근데 한국말인데 이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이 팩트 체크 해주면서 나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답변도 짜드리고, 또 이 친구의 강점도 끌어내고, 또 보완할 점도 찾아내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스펙 관리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시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라톤 선상에 섰습니다. 시간과 돈, 노력, 투자할 준비가 되어 계시죠? 그런데 무작정 하지 마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쵸. 전쟁터에 나가셔야죠. 근데 이제 모르고 막 나가시면 많이 휘둘려요. 시행착오도 많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나침판, 가이드라인 같은 이 승준의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어떤 정보와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같은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커리큘럼은 제가 크게 이제 5차시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찍고 있는 게 OT 영상이죠. 항공사 승무원 합격의 길, 멀지 않다. 로드맵, 지름길, 나만의 노하우. 제가 가진 16년간의 정말 항공과 교수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그리고 또 면접관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항공사 커리큘럼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커리큘럼 자체는 항공사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걸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쵸? 요런 과정들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시에는 이제 요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드릴게요. 요즘 항공사 뭐 대형 항공사부터 저비용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어디서 붙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더라를 타파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에서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교수님 저번에 서류 붙었는데 실무에서 떨어졌는데 상황 대처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서류 냈을 때 괜찮을까요? 혹시 블랙리스트는 없나요? 네. 스펙업이 안 됐는데 이번에 써도 될까요? 제가 전직 항공사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쓸까요 말까요? 왜 관뒀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 이런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확한 정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런 학생들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트레이닝해서 항공사로 배출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소서에서부터 걸리죠. 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사실 뭐 80, 90%, 7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또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심할 수는 없어요. 100%가 아닌 이상. 네. 그렇다면 학점이 문제다. 그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 내가 강점이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낸다면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만 갖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합격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문항 완벽하게 분류해서 어떤 내용들이 겹치는지 분석해드리고 어떻게 써야 합격으로 갈 수 있는지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죠. 서류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면접 기출 문제를 총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면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기존에 나왔던 거 또 묻고 돌려 묻고 새롭게 뭔가 좀 포장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의 문제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도 아닌데 그게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막 외워요. 그리고 외우지는 않았더라도 잘못된 방향,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만 외워도 너무 훌륭하다. 응, 그래.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제는 저거 너무 획일적인 답변, 어디선가 만들어 온 듯한 답변이야. 오히려 내 좋은 이미지를 흐려버려요. 그 답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승무원들 만나봤지만 정말 미스코리아 출신 이런 외모 가지신 분들 없어요. 저만 봐도 아시겠죠? 너무 평범해요. 네. 진짜 다 제각각인데 그럼 뭘 보고 뽑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서도 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주시면 돼요 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키워드 위주로 뭘 보여줘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비전공자인데 교수님 불리해요. 항공과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고 면접장 가도 좀 기죽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그 불안감을 이 항공과 커리큘럼을 가져와서 이들이 그 안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럼 나는 비전공자인데 그럼 뭘 보여줘야 할지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단편적인 사례 하나 가지고 와서 풀어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여줘야 팩트 체크 제가 해놨어요. 들어보시면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만났던 수천 명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고 그냥 추측이 아니고 쭉 공부해온 학생들의 이 데이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한번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커리큘럼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뭐 OT하고 채용 프로세스 이제 그 다음까지 제가 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무원을 준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자 나침반 같은 역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